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포리 고선장입니다. 오늘은 통영에 나와 있어요. 자, 반갑습니다. 정포리 고선장입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어부가 천직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도시에서 시스템 에어컨 사업을 하다가 이제 나이도 들고 또 나이가 많이 들면 이제 이 업을 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단순한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어선중개업 이제 신고를 하고 어선중개업도 하고 또 실제로 그 선박을 구입을 해서 어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특별하게 많은 정보를 얻지 못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전화를 가끔 받는데요, 기여를 하시겠다고 문의를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또 이렇게 어선을 구입을 해서 한번 업을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 이거 흘러가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기여를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런 지금 영상에 나오는 이런 그 선박을 하나 구입을 하려 그러면 1억대가 되는데, 이거를 뭐 우리 자동차만큼 가지고 쉽게 와서 제가 면밀하게 보고 구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그 먼 거리를 그리고 간단하게 보고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선박을 구입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이제 될 것 같고, 지금 해수부에서 선박 중개업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파는 사람들은 현재의 시세보다 좀 더 돈을 받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구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싸게 구입하고 싶고, 이런 어떤 그 심리가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절충을 해주는 게 바로 선박 중개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박을 알아야 됩니다. 엔진, 그러니까 배를 크게 보자면 선체, 그 다음에 엔진 두 가지로 이제 보시면 되고, 부가적으로는 뭐 양만기도 있고 기타 전자장비도 있고 이런 거는 있는데, 이거는 쉽게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비용만 들이면 이제 구입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설치를 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선체나 엔진에 결함이 있으면 돈도 많이 들어갈 뿐 아니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면밀하게 좀 따져보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선박 중개사는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죠. 엔진도 볼 줄 알고 뭐 간단한 수리도 할 줄 알고 전기에 대한 계통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선박의 분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어떤 업을 어떤 방식으로 이 배가 할 건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지만 소개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저는 원래 지금도 경기도 쪽으로 선박 중개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도시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기여를 하셔서 직업을 바꾸고 바다와 함께 생활해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과 어촌과를 연결을 시키고자 하는 게 제 이제 주 목적인데, 실제로는 이제 그게 쉽지 않네요. 그래서 조금만 수정을 해야 되기는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현재로는 조금 더 나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시스템 에어컨 사업을 하면서 뭐 유튜브를 좀 했고, 영상 제작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 조금은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자신 있게 유튜브로 찍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처음에 매물을 내놓게 되면 제일 먼저 선박 정서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선박 정서를 확인하는 거는 그냥 인터넷으로도 가능한데요, 선박 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면 해수부에 들어가서 어선 그 번호만 치면 선적항, 그리고 뭐 성순 인원, 엔진 마력, 어떤 종류의 업을 할 거며 이런 게 상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하고, 두 번째로는 현장에 가서 이제 선체를 먼저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선체가 뭐 특별하게 사고가 난 거는 없는지, 침수가 된 거는 없는지 이런 거를 면밀하게 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박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그러니까 전 선주, 선주에게 이런 내용들을 전부 물어보고 다 기입을 하고 이상이 없다,
그럼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사고 싶은 분한테 판매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만일의 경우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책임을 지는 거죠, 법적으로. 그래서 더 믿고 선박중개사에게 구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부동산 중개업자는 최고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게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이렇게 정해놨는데 지금 선박중개사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판매하시는 분, 그 다음에 구매를 하시고자 하는 분과 전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따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개인과 이제 면밀하게 상담을 해서 정해집니다. 이를테면 A라는 분이 통영에서 통발업을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시면 이분이 여러가지 상담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바다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금방 이렇게 조치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통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먼 거리를 나가요. 통영시 옛날에는 이제 통영군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산양면 쪽에서 적어도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나가야지만 되고, 그 다음에 수심도 꽤 깊어요. 이제 수심이 깊다는 거는 그만큼 어장이 좋다는 거죠. 물론 지금은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수온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상담을 많이 해야지 됩니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어촌에 있는 분들과 실제로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직접은 제가 뭐 욕지까지 가서 업을 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진실한 이야기를 다 듣고 제 나름대로 가공을 해서 도시에서 기여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상담을 좀 해서 배만 선박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요, 상담을 해서 제일 좋은 배를, 거기에 맞는 배를 이제 매물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를테면 연세가 좀 드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실제로는 마음은 뭐 저 욕지나 욕지 뒷등 뭐 이런 데 가서 업을 하고 고기도 좀 많이 잡고 싶겠죠. 그러나 이거는 99%가 전부 다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머리만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에 부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나름 제가 이제 좀 상담을 해서 지금 제가 현재로 생각하고 있는 지역은 경남만 하고 있거든요. 남해, 고성, 사천, 통영, 거제 이 정도만 캐파를 제가 가지고 매물을 열심히 올리고, 그 다음에 상담도 하고 뭐 기여 상담까지도 제가 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여 기촌 그 종합센터에서 교육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나름 이제 기여를 하기 위해서 준비도 좀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선박을, 그러니까 어선을 구입하는 거 외에 상담도 전화상으로 좀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기가 처해 있는 지금 현재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말씀을 해주시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오늘 내가 기여를 한다고 해서 바로 고기를 잡아서 수익을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정한 기간이 가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또 기여에 실패하시는 분도 계세요. 물론 기여뿐만 아니고 모든 도시나 뭐 농촌이나 어촌이나 상관없이 급하게 서둘러서 실패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그동안에 한 15년 정도 제가 기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그 준비 과정에 과정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박을 크게 나누면요, 지금 우리가 그 어촌에서 조그만하게 어업을 해서 먹고 살겠다고 하는 건 대부분이 3톤 미만으로 선박을 구입을 하게 되는데, 선박에는 크게 나누어서 선외기, 선내기 이렇게 두 개를 나눕니다. 원래 선내기는 우리 자동차 엔진 같은 그런 큰 엔진, 해상용 엔진이 배 가운데 달려 있고, 기륙배라 해서 스크류가 저 아래쪽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선내기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선액이라고 하는 거는 레저보트 보시면 뒤에 엔진이 드라이브를 통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완전히 별도로 위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호하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을 상담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맞춤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레저보트를 한 15년 동안 서해바다에서 꾸준하게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수리 기술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육군 수송부 정비 겸 버스 운전병이었거든요, 군대 생활 때. 그래서 그 엔진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런 그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전자식 선박이 전자식 선박이나 자동차는 정확하게 이제 잘 모르지만, 그거는 뭐 컴퓨터가 있어야지만 내부를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하부라든지 하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체라 그러지, 하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자신있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선박 중개사가 되려면 선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뭐 대형 선박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그마한 레저배까지 나름대로 특징이 뭔지,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배가 좋은지, 이런 부분도 다 알아야 됩니다. 레저보트를 할 때 처음에는 제가 일본 그 몰드를 중고배를 구입을 했었어요. 근데 이 배는 뭐 날렵하기는 한데 135마력 투사이클이 달려 있었는데, 날렵하기는 했는데 배도 잘 나가요. 근데 파도만 오면 이게 이제 사람을 잡는 그런 그 보트였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배를 이제 두고 이제 미국 배를 이제 구입을 했는데, 뭐 크기는 비슷한데요. 거기는 이제 115마력 포사이클이 달렸었는데, 그 배는 확실히 무게가 있다 보니까 파도를 잘 찢어요. 파도를 찢는다는 게, 보통 우리가 보면 배가 파도가 오면 파도를 타고 넘어버리지 않습니까? 넘어버리면 그 다음에 떨어질 때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고, 선체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내부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물미도 많이 나요. 근데 유럽이나 미국 배들은 그 헐 자체가, 아래쪽 헐이라 그러는데, 헐 자체가 파도를 잘 찢는 부분, 그러니까 파도가 딱 오면 파도를 그냥 관통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도 잘 나가고 또 안정성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어선은 대부분이 3톤 미만의 어선들은 국내에서 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몰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몰드 자체가 이제 선택을 잘 하시면 충분하게 기여를 해서, 마음만 단단히 잡숫고 오시면 기여를 해서도 충분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조금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도시에서 살아보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건 세상에서 마음먹기 달려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마음먹기 달려있다, 이 마음먹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 이건 이제 1부를 마치고 2부는 이제 뭐 이렇게 조절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